예,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은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가. 그래서 이제 서식은 요약집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확인 설명서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1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억납니까? 네. 2가 뭐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3이 토지 확인 설명서.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그럼 이제 네 서식을 다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근데 뭐 위주로 공부를 해요? 주거용. 나머지는 차이점만 짚어드리면 이 문제는 쉬워. 두 문제는 그냥 맞히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서식 나오면. 그렇죠? 그럼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113페이지 요약지를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에서 단독, 공동, 매매, 임대, 거래했던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자료, 근거 자료. 우리가 설명할 때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제시했던 것만 체크해 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뭐 등기사항 증명서, 대장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빈칸에다 뭘 적어요?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그러니까 벽면 도배 자료 요구했는데 제출했냐 안 했냐 그거하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을 기재. 우리가 법에서 그거 배운 거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D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가 요즘 들어서 기본 확인사항, 개공업 기본 확인사항, 또 무슨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러죠? 또 세부 확인사항, 또 중개 보수 관련사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죠? 근데 딱 보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이 많아요? 세부 확인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뭘 외우면 되겠어요? 세부 확인 사항을 외우면 돼. 왜? 적은 걸 외워야 되지. 남은 것은, 나머지는 다 기본으로 넣어버리면 되니까. 됐어요? 예.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에서 그 115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자, 11번에 가장 먼저 나온 거 뭐예요? 벽면 도배. 자, 벽면 도배는 기본 확인 사항입니까? 세부. 그 다음에, 자, 10번이 뭐가 나왔어요?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있어요? 네. 이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나와 있죠? 그러면 등입니다. 이 수입니다, 수. 그렇죠? 이걸 내 외부라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 조건 12번을 먼저 보세요. 환경 조건이 뭐예요? 일조, 소음, 진동. 이거 나오죠? 이걸 이제 환경 조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거 1.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실제 권리 관계, 미공식 물건의 권리 있어요? 네. 실제 권리 관계가 미공식 권리야. 유치권, 점유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공식 권리에서 미. 그럼 우리가 자료 요구사항에서 벽수일 말 외워놨죠? 네. 거기다 이제 미를 또 하나 붙여.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은 벽수일 미 이렇게 안겨 놓으세요. 어떻게 한다? 벽수일 미. 미공식 권리가 실제 권리 관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세부 확인 사항이고, 그러면 주의사항 보세요. 환경 조건은 지금 세부 확인 사항 맞죠? 네. 그럼 비선호 시설은 기본입니다. 여기 없잖아요. 그럼 미공식 권리는 세부가 맞죠? 네. 그러면 등기부상 나온 권리는 기본입니다. 여기 없는 건 다 기본이야. 보수 빼고. 그러니까 이 세부 확인 사항은 벽수 일매 이렇게만 안개해 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기본 확인 사항으로 밀어버리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요즘 들어서 이게 자주 출제가 돼요.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그러면 이제 114페이지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대상 물건의 표시, 토지 표시란에는 소재지, 면적, 지목 몇 가지가 서식화 되어 있다? 세 가지. 이건 뭘 보고 적어야 돼? 토지, 대장, 등입니다. 등.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용도, 용도구조, 방향 동그라미, 이방 건축물. 이것은 건축물 대장 등. 방향은 현장 조사를 합니다. 등 속에 현장 조사 들어있어요. 그래서 뭘 보고 작성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자, 권리 관계. 여기서 권리 관계는 등급에 나온 권리만, 나와 있는 권리만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 확인해서 기재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줘야 돼? 시군조례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상한은 시군조례요. 무슨 조례? 시군조례.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그리고 3번에 보면 지역, 지구, 허가, 신고구역, 투기지역 나와 있죠? 그 밖의 이용제한 거래. 이것은 뭘 보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3번하고 4번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나지 않으면 부동산 종합점검원 등 이걸 확인해서 기재. 그 임대차는 적어야, 반드시 적어야 돼요? 임대차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기준 임대차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생략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어떻게 한가르세요? 도, 대, 주, 교, 판. 이것은 여러모로 쓰여먹어. 그러니까 두 문자로 외우세요. 도, 대, 주, 교, 판. 그렇죠? 이건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직접 조사 이 말이에요. 자, 관리에 관한 사항이 뭐냐 하면 경비실이 있냐 없냐, 위탁관리냐, 자치관리냐 이거죠. 이것도 개공이 직접 조사요. 개공이 확인하는 사항을 기재. 그 다음 비선호시설 이것도 개공이 확인하는 사항을 기재.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직접 조사.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에서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예정 금액을 기재하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도 마찬가지. 근데 개별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은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취득조세. 취득 관련 조세 세 가지 외워야 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세율 적게 돼 있죠. 그럼 뭘 보고 적어야 돼?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지방세법. 세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율이. 이걸 확인해서 기재.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은 실제 권리관계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은 미공시 권리를 말하고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정원서, 정원수 뭐 이런 걸 말해요.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해서 기재.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외워야 되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까지. 이건 자료 요구사항이죠? 벽수일에서 쓰잖아요. 자료 요구. 그 다음에 벽면 도배도 자료 요구고,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도 뭐다? 자료 요구. 벽수 1이잖아요. 그러죠? 보수는 맨 오른쪽 한번 보세요. 보수 실비는 협의 동그라미. 결정한 금액을 기재하되,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고, 산출 내역은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계산 방법을 적는 겁니다. 자, DP에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인적상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공하고 서공은 서명 및 날인. 몇 명까지 서명 날인란이 규정되어 있어요? 2명. 그러면 4명이 공동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서 적어야 돼. 별지 첨부해서 다 적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은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2, 1, 2, 3, 4 비교했죠? 차이점만 짚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 자료는 냈다 다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항에서 물건의 표시도 내용만 다르지 냈다 다 있죠? 권리관계도 4가지 서식 다 있어 없어? 있어요. 이제 뭐가 차이냐? 지금부터 보세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주거용 있고 비주거용 있고 토지는 있고 임목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거 차이.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별표 주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입지 조건은 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그럼 어떻게 한결하세요? 도대주교. 자, 비주거용은? 도대주. 자, 토지는? 도대. 없는 걸? 땡 그래요. 없는 걸 뭐란다? 땡. 그럼 이제 다시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집에 갈 때도?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자, 계단 내려갈 때도? 도대주 교판, 도대주,
자, 커피 마시기 직전에도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땡 설거지 할 때도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땡 다 외웠죠? 네. 자, 입지 조건은 별표 쳐넣으세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는 생각하면 나와요. 이것도 자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이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그럼 뭐 상식적으로 어디만 있겠어요? 건물에만 있겠잖아요. 이렇게 주거용하고 이런 건 생각하면 나와.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호시설 별표 쳐서 비선호시설도 반드시 외워야 되지. 비선호시설은 쓰레기 소각장 뭐 이런 거 선호하지 않는 시설 1km가 줬는데 이건 주거용하고 어디만? 토지만 있어요. 이제 이 비선호시설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주거용하고 어디? 토지. 이렇게 공부하고 예정 금액은 냈다 다 있어 없어? 있어. 있는 것은 적을 필요 없고 조세도 칼같이 세금 받아가죠? 냈다 다 있고 그러면 미공식 권리 실제 권리 관계도 권리니까 냈다 다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시설물 상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수도, 전기, 가스죠? 그럼 이것도 어디만 있겠어? 건물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주거용하고 어디? 비주거용. 그럼 이것도 생각하면 나와.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벽면 도배도 생각하면 나오죠? 벽면 도배는 자, 벽면하고 도배는 주거용은 벽면 도배 두 가지 다 있고 비주거용 뭐만? 벽면만 있어. 보통 이제 비주거용 뭐 페인트 우리 학원도 그렇지만 페인트 칠해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벽면만 나와 있고 이것도 생각하면 나와. 근데 환경 조건 별표 쳐서요. 자, 환경 조건은 일조량하고 소음하고 진동이죠. 그럼 오로지 어디만? 주거용만. 그러면 이 나머지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만 외우면 돼. 그러잖아요. 관리랄지 내부는 생각하면 나오는 거고 결국 입지 조건하고 비선호시설하고 환경 조건 이것만 확실히 외워놔도 다 끝난 거예요. 사실.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인적사항 냈다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서식 그 기본서에서 까다로운 서식이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럼 문제 푸는 요령 연습해 볼까요? 60번 문제. 60번 문제 보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사 확인 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비주거용 건축물은 매도 의뢰의 자료를 요구할 사항은 벽면하고 전기, 소방 등 시설물. 맞아요? 자, 비주거용은 도배가 없는 벽면만 있죠.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이거 내부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았어, 틀렸어? 맞았잖아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맞죠? 토지 서식에는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된 소유권 재단 권리사항. 권리사항은 냈다 다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토지도 있겠죠? 네. 맞아. 토지는 비선호시설 존재이고 1km. 맞아? 네.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어디? 토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은 깡그리 공부했죠? 네. 그 설계도면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요. 이게 정답이야. 아까 깡그리 했어도 없었죠? 4번이 정답. 그러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는 재단 목록하고 임목우 생육상태. 맞습니다. 자, 뒤페이 넘어가세요. 61번. 다음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설명에 틀린 것은 공동 중개 시 참여한 개공은 모두 서명 및 날인하되 2인을 넘는 경우는 2명까지만 하는데 다 하라 그랬어요. 별지 첨부해야 돼. 1번이 틀렸고. 자, 확인 설명 자료 항목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 아까 근거 자료 있었죠? 네. 개공이 확인 설명 과정 제시한 자료. 제시한 자료를 기재한다. 맞아요? 네. 제시했던 것만 체크하라고 했죠? 네. 뭐 대장이면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체크만 하면 돼요. 맞는 말이고. 내 외부 시설물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수도, 전기 이런 거 말이죠? 네. 벽면 도배, 환경, 일조, 소음, 진동이죠? 벽수 1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아요? 네. 네. 자료 요구사항. 맞고. 비선호시설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았어요? 네. 네. 자, 내 외부 시설물 상태란 점,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 자동화 시설, IT 시설. 맞았어요? 네. 네. 그래서 61번은 몇 번 정답? 1번. 되게 쉽죠? 자, 62번 볼게요.
62번은 뭘 물었냐 하면 입지 조건이 뭐고 내 외부가 뭐고 환경 조건이 뭐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입지 조건은 뭐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그럼 내 외부가 뭐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됐어요? 연료 공급. 또 뭐가 있어요? 승강기. 또 배수. 그 밖의 시설. 그죠? 그럼 환경 조건이 뭐라 했어요? 일조량, 소음, 일조량, 소음, 진도. 이걸 골라내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만 몇 개씩이냐 골라내라 이건데 거기도 이것도 환경도 같이 섞여 있죠?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소방은 어디에 들어가? 내외부. 배수는? 내외부. 소음은? 환경 조건. 교육시설은? 입지 조건. 교육에 걸리잖아요. 진동은? 환경 조건. 수도는? 내외부. 일조량은? 환경 조건. 판매 및 의료시설? 입지 조건. 난방 방식 및 내부. 주차장은? 입지. 도로도? 대중교통? 그럼 내 외부는 몇 개? 4개 나와요? 예, 그리고 입지는? 5개. 도대중교통 다 들어있죠? 예, 5개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63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울 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보수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63번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세부 확인사항 빼고는 다 기본 확인사항 넣으라 그랬죠? 자, 물건의 표시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입지 조건도? 기본은. 비선호실도? 실제 권리관계 공개된 물건. 이건 미공식 권리잖아요. 벽수 일미에서 미. 이거 세부. 조세도? 기본. 그러니까 벽수 일미만 세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기본. 이렇게 넣으면 돼요. 요즘 들어 이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DP 넘어가세요. 66번. 66번은 이제 확인 설명서 1을 물었어요? 2를 물었어요? 2. 이거 비주거용을 물었어요. 자, 근데 차이점 빼고는 똑같죠? 1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토지, 틀린 걸 골라라.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중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주거용이든 비주거용 똑같아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중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 맞았어요? 네. 자, 내 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개공이 매도원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아요? 네. 벽수. 맞잖아요. 비주거용은 환경 조건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벽면하고 내 외부 시설 상태가 자료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주거용은 환경 조건까지 자료 요구사항이잖아요. 여기는 환경 조건이 없으니까 이 2가지만 자료 요구사항.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은 중개되면 개공이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기재? 직접 조사. 그러니까 관리는 맞죠. 개공이 직접 맞는데 입지 조건도 직접 확인한 사항이요.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야. 자료 요구는 벽수 1만. 도로 대중교통 빠져.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 나누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예정 금액을 기재한다. 맞았죠? 예. 그 다음에 67번 하나 더. 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요령 등에 관한 기술이다.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럼 이것도 주거용을 물었어요? 비주거용? 차이점 빼고는 똑같아요. 자,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 나누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맞고. 산출 내역은 예정 금액 곱하기 보수 요율. 맞습니까? 네. 맞고. 자, 거래 예정 금액 등 나누 개별 공시지가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공시된 공시가격을 기재하되 임대차 경우 반드시 적어야 돼?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자, 뒷지문이 틀렸네.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을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나라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세율은 세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확인해서 기재하고. 자, 내 외부 시설물 상태라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금,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란 중 용도지역, 지구,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 맞습니까? 네.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 맞습니다. 자, 69번 문제. 자, 69번은 뭘 물었어요? 토지 확인 설명서를 물었어요. 토지. 이것도 차이점 빼고는 다 같죠? 그럼 대상 물건의 표시는 냈다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도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네.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기지도 여기까지 있죠?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적고, 도시군 계획시설 적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적게 되고 똑같아요. 그럼 입지 조건은 도대판을 적어요? 도대까지만. 뭐가 빠져야 돼? 방해 및 의뢰. 이게 빠져요.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등 예정 금액 공시지가 적고, 이건 냈다 다 있죠? 네. 똑같아요. 그러면 조세도 냈다 다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식도 똑같이 적어야 돼요. 됐죠? 네. 끝. 자, 뒷페이지 72번. 다음 확인 설명서 포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걸 묶인 것은. 자, 하나씩 분석할게요.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냈다 다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목도 있겠죠? 네. 있어. 권리관계는 냈다 다 있어 없어? 있어요. 임목도 있죠? 네. 그다음에 재단 목록하고 임목의 생육 상태는 있죠? 네. 그리고 그 밖의 사항도 있죠? 네. 참고사항. 이 디귿하고 니을은 이 서식만 있어요. 다른 서식은 없는 거고. 그럼 환경 조건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환경은 오로지 어디만? 주거용. 그러니까 임목 서식에는 없어. 네. 주거용만 있으니까. 그리고 입지 조건은? 없어요. 아까 땡이라고 했잖아. 땡. 도대 땡. 그래서 입지 조건도 임목 서식은 없어. 이 두 가지는 없어 지금. 예정 금액은 냈다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목도 있겠죠. 네. 조세도 냈다 있으니까 있겠죠. 네. 보수 실비 금액도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건 몇 개? 미음하고 비음. 아,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아, 좋아. 그렇지. 우리는 학교하고 그 말 타러 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지. 제주도로 가느냐, 아니면 강원도로 가느냐. 됐어요? 자, 73번 하나 더. 확인 설명서 포 임목 광업이나 공장이나 기재 요령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걸 골라라.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그 등기상 증명서 등 밑에 보세요. 자, 이건 특이하니까 내가 푼 거예요. 원래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서식은 표시라는 대장을 통해서 기재하죠. 네. 근데 이 서식은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소재지기를 기재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니까 이거 먼저 푼 거예요. 원래 표시라는 다 대장을 보고 기재하잖아요. 근데 임목 서식은 등기상 증명서. 이거 밑줄 그어 넣으세요. 표시란도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 상태란 중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목록하고 공장재단 등기상 증명서 보고 적고, 광업재단은 광업재단 목록하고 광업재단 등기상 증명서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임목은 임목 등록 원부하고 임목 등기상 증명서 확인하여 기재. 이것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세부 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을 때 생략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것도 별지 첨부해야 돼. 뭘 첨부해야 돼? 별지 첨부.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의 경우에는 대표자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식 문제도 나오면 자신 있게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있어. 여러분 다 기억이 돼 있어.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갑니까? 판매활동, 경영 들어갑니다. 자, 이 중개활동 파트는 뭐 자주는 안 나와요. 뭐 3년에 한 문제 정도?
자주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혹시 한 문제 나오면 또 틀려보면 안 되잖아요. 왜 틀리면 안 됩니까요? 중개사법은 몇 점을 맞아야 되니까 97.5점을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약집을 먼저 보세요. 자, 부동산 판매 활동, 경영 활동, 영업 활동 다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중개 활동.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먼저 아이다 원리가 나옵니다. 자, 아이다 원리가 뭐예요? A, I, D, A. A가 뭐예요? 주목. 어텐션입니다. 그럼 우리는 개공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개공 입장에서. 개공이 물건을 중개하려면 그 물건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이제 신문이나 생활정보지에 뭘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광고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되고. I가 뭐니까? 인터레스트. 흥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보고 바로 흥미를 느껴? 아니죠. 그러면 뭘 강조를 해야 돼요? 장점. 우리가 홈쇼핑 여러분 TV 보면은 장점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갖게 돼. 흥미를 가지게 된다고. 이해됐어요?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D가 뭐예요? 디자인. 이거 욕망인데 무슨 욕망을 말해요? 구매 욕구를 말해요. 구매 욕구. 그러면 장점 중에서 사람마다 원하는 부분은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그러면 그 원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쾌적성,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니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성. 사람마다 원하는 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집중 공략을 하면 이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럼 A가 뭐요? 액션, 행동 들어갑니다. 행동이 뭐요? 거래계약, 계약 체결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결국 아이다 원리. 자, 세 번째 줄 밑줄보세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란다?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의 판매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판매 과정은 흐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가운데 도표 그걸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개공. 그럼 개공이 가장 먼저 중개를 하려면 물건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고객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걸 리스팅 확보. 그래서 이제 물건하고 고객 확보가 첫 번째예요. 물건하고 고객 확보하는 것이 몇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그럼 이게 확보가 됐으면 두 번째 뭘 해야 돼? 준비. 자, 준비는 물건이 확보됐으면 무슨 분석? 물건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물건 분석은 뭘 분석을 해요? 이 물건이 우리가 팔려고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다 분석해놔야 돼, 안 해야 돼? 뭐 입지 조건, 주변 환경 이거 다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지 고객 찾아오면 거기에 맞게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확보됐다, 고객이 확보됐다면 무슨 분석? 그럼 고객 분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뭐냐? 토지냐, 건물이냐? 건물이면 단독이냐? 아파트냐? 몇 평짜리냐? 가족은 몇 명이냐? 예산은 어느 정도 되냐? 다 분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 맞는 물건을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끝나면 접근. 어프로치 단계죠? 사전 접촉 단계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현지 안내 및 제시. 자, 그 전에 접근 봐보세요. 접근. 뭔 건? 접근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면 주목 흥미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주목 흥미가 아이다 원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다 원리가 최초로 적용되는 단계가 접근. 아이다 원리가 최초로 적용되는 단계가 뭐다? 접근 단계다. 됐어요? 그 주목 흥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지 안내 제시도 교재는 없지만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지죠. 준비 단계, 안내 단계, 평가 단계. 그러면 준비는 뭘 준비해야 돼요? 건물 소개한다라면 일단 건축물 대장 준비해야 돼. 가서 보여주고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등기상 증명서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설계도 필요하면 설계도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깨끗해야 되니까 청소도 하게 해놔야 돼, 안 해야 돼? 해놔야 돼. 이게 이제 준비 단계고. 안내는 맑은 날 데리고 가야 돼, 비 오는 날? 맑은 날. 낮에 데리고 가야 돼, 밤에? 오래된 건물은?
토요일은 밤에. 그렇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밤에. 그러죠? 그러면 하루 몇 건 정도 보여주면 돼? 일반적으로 3-4건. 큰 것은 한두 건. 너무 많이 보여줘도 안 돼. 됐어요? 그러면 가서 너무 전문 용어만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또 공부 많이 했다고 어려운 단어 쓰면 안 돼. 고객이 알아먹어야 돼. 그죠? 예, 그리고 평가는 오늘 안내를 잘했나 잘못했나. 됐어요? 그리고 이제 클로징 시도 클로징으로 들어갑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클로징, 계약 체결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흐름 알아야 돼. 흐름. 그리고 아이다 원리가 최초로 적용된 단계가 끝.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보시게 되면 이제 무슨 포인트가 나와요? 셀링 포인트. 자,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누구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취득 의뢰인 동그라미. 이전 의뢰인 그러면 틀려버리고 취득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 취득 의뢰인 무슨 의뢰인? 그럼 셀링 포인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또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또 자, 하나 더 적으세요. 사회, 문화, 환경적입니다. 환경적 셀링 포인트. 그럼 이제 이게 매치되는 문제가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은 뭘 강조하냐면 주택을 예를 들어보면 기초가 튼튼하다. 기초. 설비가 현대적이다. 뭐 이런 거. 동선이 합리적이다. 주거가 쾌적하다. 이런 것이 이제 기술적 측면이에요. 그러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면 주로 기술적으로 많이 강조해야 되겠죠. 경제적은 뭐가 있어요? 가격하고 임료의 적정성. 임료의 적정성. 자, 그러죠? 뭐 투자 가치랄지, 발전 가능성이랄지, 수익성이랄지. 온천은? 온천 발견되면 경제적으로 봐야 돼? 경제적으로 봅니다. 왜? 주변이 개발이 되잖아요. 가격이 뛰어. 그럼 법률은 딱 3가지를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권리, 공법, 세법이야. 소유권의 진정성, 권리관계, 공법학 규제 여부, 세금 혜택. 세금 혜택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법률은 간단해. 권리, 공법, 세법. 권리, 공법, 세법. 자, 정책은 정부 정책이 어떠하느냐. 그렇죠? 자, 사회문화 환경은 뭐? 문화시설, 편의시설, 교통 편리설, 뭐 이런 거. 편의시설, 교통 편리. 이해되세요? 교통. 자, 그래서 셀링 포인트 매치만 시키면 돼. 일단 문제 풀면서 연습만 하면 돼. 자, 가볍게 감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클로징. 클로징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마무리. 계약 체결로 들어간다는 게요. 근데 클로징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점진적 확인법은 고객이 우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가 뭐 있어요? 계약 전제법. 계약 전제로 질문을 던져.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 번째가 뭐예요? 부분 선결법. 부분적인 것을 먼저 결정하자. 계약금부터 걸자. 입주일부터 잡자. 네 번째가 뭐예요? 장단 비교. 복수 부동산을 비교해서 단점 강조해야 될 장점. 그 다음에 결과 강조. 결과 강조법이 뭐예요?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지가 상승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다.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정리해 놓고 문제 접근하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아이다 원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라. 주목, 흥미, 욕망, 행복. 그 문제가 답이 다 나와 있었나?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죽어. 그러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죠? 예. 아주 좋습니다. 1번이 정답. 자, 뒤에 넘어가. 자, 3번 문제. 자, 아이다 원리하고 클로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자, 아이다 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말한다. 맞았어요? 네. 2번. 주의, 어텐션 단계는 개공이 중개대상물 매각 광고 동그라미. 광고를 통해서 구매자를 뭐한다? 유인. 광고를 쳐서 고객의 주의를 끌고 유인하는 단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욕망 단계에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 자,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 밑적으로. 이건 뭐요? 욕망이 아니라 흥미 단계에서 나옵니다. 흥미 단계. 자, 이게 틀렸어. 흥미 단계.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다. 흥미 단계.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 클로징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맞습니까? 예. 자, 계약금, 보증금, 입질 등의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부분 성결법, 세부 성결법이라 한다. 맞았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판매 과정을 나열한 것은,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죠, 이거. 물건하고 고객 확보, 그 다음에 뭐요? 준비, 그 다음에 접근, 그 다음에 현지 안내 및 제시, 클로징 시도, 클로징. 그럼 몇 번이 정답? 4번입니다. 4번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이 순서만 좀 잡아주세요. 자, 뒤에 넘어가세요. 6번 문제. 다음은 중개활동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개공이 고객과 중개대상물 확보가 가장 기초적 요소이며 실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이게 리스팅 확보거든요. 이거요. 실무 출발점. 자, 그 다음에 준비 단계에서는, 이렇게 준비 있잖아요. 준비 단계에서는 인근 환경 균형, 유사 물건의 매매 경기, 입지 요건, 물건 분석 또는 물건 분석 하죠? 네. 또 희망하는 물건이 뭐고, 자금력이 어느 정도, 취향은 뭐냐, 무슨 분석? 고객 분석. 자, 물건이 확보되면 물건 분석, 고객이 확보되면 고객 분석. 맞네. 3번. 아이다 원리가 최초로 적용되는 단계는 접근 단계. 맞습니까? 네. 맞고. 자, 현지 안내는 가급적 맑은 날, 밝은 시간대에 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밤에 안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맞아요? 네. 안내에 적당한 물건수는 규모가 적은 것은 한두 건이요? 세네 건. 큰 것이 한두 건. 자, 9번 문제. 다음은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걸 골라라 했죠? 자, 부동산이 지니는 특성 중에서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 취득. 이전이 아니라 뭐다? 취득. 2번. 자,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 대상물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 3번.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은 기술적이에요? 경제적. 틀렸고. 자, 가능한 많은 셀링 포인트를 제시한 게 좋아? 아니요. 너무 많아도 안 좋아.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은, 규제 여부는 기술적이에요? 법률적. 자, 법률은 권리, 공법, 세법.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뒤에 넘어가세요. 10번. 이 10번 문제는 이제 그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로 찾으라 그랬죠? 네. 하나씩 분석할게요. 하나씩. 가격 임료는? 경제적. 맞고. 공법상 제한은? 법률적. 부동산 수급 동향. 경제적이죠? 수요 공급. 경제적으로 봐야 되고. 설비는? 기술적입니다. 경기 순환은? 경제적이지. 그 다음에 온천 발견은? 경제적으로 봐야 되고. 동선은? 기술적 측면. 그 다음에 권리의 진정성은? 법률적.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은? 정책적. 부동산 정부 정책. 부동산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그 다음에 교통의 편리성은? 사회 문화 환경.
사회문화 환경. 그다음에 지역의 발전 전망은 이건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문화시설은 사회문화 환경. 생활 편의시설도 사회문화 환경. 자, 하나씩 분석하니까 대충 답이 나왔죠? 그러면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몇 번? 4번입니다. 기업, 디귿, 니은, 비읍, 기업. 됐어요? 예. 자, DP 넘어가세요. 자, 13번. 13번은 이제 클로징 문제, 클로징. 클로징에 관한 설명이 더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클로징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자, 점진적 확인법은 고객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 맞아요? 예, 점진적 확인법 맞는 말입니다. 그거 해설해 놓은 거요. 자, 부분선결법, 세부선결법 아까 한번 나왔죠? 계약금, 보증금, 입주일 사항은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한다. 맞았어요? 예. 자, 장단 비교법은 복수 부동산을 비교 제시해요. 뭘 강조? 장점 강조. 맞고. 자, 만족 강조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실제 결과를 강조한다. 결과 강조 동그라미. 지가 상승률의 이익 미절보다 높다. 이건 뭐요? 결과 강조법. 만족 강조법이 아니라 결과 강조법. 결과를 강조했잖아요. 지금까지 쭉 지켜본 거 지가 상승률이 무엇보다 높다. 예금 이자. 결과 강조법. 무슨 강조법? 결과 강조법. 만족 강조법은 지금 구입하면 장래에 얼마만큼 만족할 수 있는가. 이걸 다룬 거예요. 자, 클로징 방법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절. 경영 파트는 초창기 때는 조금 시험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14번 문제. 중개업 경영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걸 골라라. 자, 경영. 중개업 경영을 말합니다. 무슨 경영? 중개업 경영. 자, 부동산 특성에 따른 중개 활동 후 비표준화로 중개업 경영에 관한 일반적 이론 형성이 어렵고 빈곤성을 낳고 있다.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일반적 이론 형성이 어렵다는 말, 빈곤성. 그 단어 밑줄 보세요. 중개업 경영은 이론 형성이 어렵다. 이해됐어요? 예.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자가 표면화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네. 예, 잘 안 나타나죠? 네. 예, 그래서 수요 공급 표면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거기 적으세요. 그럼 비표준화. 이 말이요? 네. 예.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시장은 복잡 다양하지만 장기적 계획을 세운다면 경영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쉽다. X. 어렵습니다. 장래 2층인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X. 그러면 중개업은 타 업종과 기획과 통제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다. X.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고. 3번이 정답. 자, 공인중개사법상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누구 행위로 봐? 개공. 그래서 민사, 형사상 책임보는 인사관리가 중요하다. 맞아요? 네. 왜? 직원들이 사고 치면 개공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이게 바로 인사관리의 중요성. 인사관리의 중요성.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중개업은 단순한 매매 중개활동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그에 의존한 게 아니라 임대, 관리, 경영, 택지조성, 부동산 금융, 에스크로, 보험대, 복잡 다양성. 중개업의 복잡 다양성.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 자, DP에 넘어가세요. 뒤에는 볼 필요 없고 4장 조금만 할게요. 자, 요약집 한번 봐주세요. 120페이지.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넘어왔어요? 계약 체결까지 넘어왔죠? 그러면 이제 진도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안 끝나고 있어요? 다음 주면 다 끝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조금 더 해야 돼. 그렇죠? 지금 집에 가고 싶어 죽겠죠? 좋았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약서, 개공 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누가 계약서를 써야 돼? 개공. 쓰는 건 어렵지 않지만 잘못 쓰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당사자 확인인데, 당사자는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누구?
예, 근데 매수인은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매도인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가장 먼저 권리의 진정성 확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권리의 진정성이 뭐예요? 자, 갑이 내가 저 건물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나설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뭘 통해서?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 각부의 소유자 나와, 안 나와? 등기상 증명서, 줄여서 등기부. 그리고 뭐하고 대조해야 돼? 주민등록증. 대조를 해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끝.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째 줄 후단에 보면은 등기상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거기 체크하세요. 그 외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들이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 여부 이런 걸 통해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은 핵심 됐어요? 예. 자, 두 번째 갑이 소유자는 맞아 그러면. 그럼 두 번째 확인할 것이 처분 능력 확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처분 능력이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이 있죠. 그럼 의사 능력이 있는 자고 해야 돼요? 없는 자?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 그럼 의사 무능력자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무효입니다, 무효. 법률 행위, 계약이 무효라고. 그럼 의사 무능력자 누구예요?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 다 가지고 있어. 유활할지, 만취자, 광인,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 술에 만취해갖고 물건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왜 팔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술값 때문에. 그럼 술 깨기 전에 빨리 중개해야지. 그러면 돼, 안 돼? 무효, 무효. 술 깨고 나서 판 적 없다 그러면 골치 아파.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계약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는 자고 해야 되죠?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자유.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들이 있죠? 그럼 이제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이 제시가 되잖아요. 자, 이건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 문제요. 그럼 이 사람이 건물 한 대 팔려고 들어와. 그러면 개공이 소유자 확인하니까 소유자는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주민등록증 보니까 미성년자라고 나오네. 그럼 미성년자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이 무효다, 취소다? 취소. 그럼 취소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성년자 본인도 가지고 있지만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도 가지고 있죠. 그럼 법정 대리인 부모가 계약을 취소해 볼 수도 있고 미성년자 본인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개공할 일은 취소가 안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의서를 확인하면 돼, 안 돼? 동의서 확인하고 중개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대리인하고 직접 연결하는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그러면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피성년 후견인 경우는 어떻게 해? 대리인하고 직접 해야 돼요. 왜? 동의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동의 받아서 안 되고 대리인하고 직접 하는 방법.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칸.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 가로를 묶으세요. 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1번, 대리인과 계약 체결 2번.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인과 계약 체결을 중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몇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알아둘 것이 결혼한 미성년자가 물건을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 동의 확인해야 돼? 아니요. 왜? 자, 미성년자 혼인하면 성인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혼인했냐, 안 했냐만 확인해 주면 돼요.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어.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혼인해도 중개업 해 못해? 못해. 이건 계약이고 중개사법은 결격사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법정 대리인은 또 누가 있어요? 친권자, 부모도 있고 부모가 없으면 후견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후견인이 이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누구 동의가 있어야 돼?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후견 감독인 동의를 얻지 않으면 누가 계약을 취소해 볼 수 있어요? 후견 감독인이 계약을 취소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견일 경우는 후견 감독인 동의까지 확인해서 중개해야지 나중에 탈이 안 생겨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대리권 유무, 이무 대리는 뭘로 확인해요? 위임자.
인감증명서 전부 다 위임장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부부지간에는 법정 대리로 봐야 돼? 임의 대리로 봐야 돼? 임의 대리.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뭘로?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 상속도 가족관계 등록부. 그죠? 그 다음에 공동소유는 종류가 공유, 합유, 총유. 공유는 지분이 있죠? 합유도 지분이 있죠? 총유는 없어요. 그러면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롭죠? 그죠? 그리고 합유 지분은 전원 동의. 자, 공유물 전원 동의입니다. 공유물 전원 동의 나와 있죠? 그러면 공유물 임대는?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죠?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자, 공유물 임대 적어보세요. 지분의 과반수. 임대 관리행위로 보고 있죠? 지분의 과반수.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 합유물 처분도 전원 동의. 자, 총유는 사원총회 결의. 됐어요? 그 다음에 법인격 유무, 대표자 처분 권한 유무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 맞습니까? 근데 사립학교 재산 같은 건 그 외에 추가로 관할청 허가 가능성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자, 그러면 문제, 몇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자, 2번 문제. 366페이지 2번. 다음은 개업공인 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확인에 가해 주의할 사항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매도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을 하였더라도 자기 소유 주택 처분 시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돼? 아니요. 혼인하면 혼자 살 수 있죠? 1번이 정답. 2번.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매도 의뢰받는 경우에는 상속 후 진정성 여부, 단독인지 공동사인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맞고. 자,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와 직접 체결하거나 위임받은 상속인과 체결한다. 맞았어요? 네. 맞고. 자, 후견인 동그라미. 아까 뭐랬어요? 후견인이 부동산 거래 같은 중요한 법률에 동의하거나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누구 동의? 후견 감독인의 동의. 맞죠? 예. 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인, 즉 처가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나죠? 그 남편의 대리권 소유 여부를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DP 넘어가세요. 자, 6번 문제. 자, 개공 A는 거래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설명하였다. 바르지 못한 걸 골라라. 자, 매도인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일 경우에는 그 대리인과 계약을 하거나 인감증명 청구된 동의서 확인하고 거래 계약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맞아요? 네.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2번.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한 능력자 맞죠? 네. 절대적 취소 사유가 해당되어 매수인은 선악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는 취소권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건물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어. 하자담보 책임 모를 수 없어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법상 가능해요. 특약을 안 해놨더라도 민법에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물건이 공유인 경우에는 물건 처분. 공유물이죠, 물? 네. 공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 맞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법인 경우, 법인격 유무, 대표자 처분 권한 유무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 맞죠? 네. 정중재산은 정중회의로. 바람직하다. 맞죠? 네. 자, DP에 넘어가세요.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거의 뭐 이것은 민법 문제하고 같죠? 민법. 근데 왜 실무에 들어가? 개공이란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무야. 자, 실무가 다른 게 있어요? 공법에다가 개공 넣어놓으면 실무. 세법에다가 개공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실무. 공시법에다가 개공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실무. 그럼 끝도 끝도 없죠? 그렇죠? 실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넓어. 개공만 들어가면 다 실무야. 됐어요? 자, 근데 이건 공유 문제니까. 개공갑이 정소유 X 토지를 공유하고자 을과 병에게 매매 계약을 종결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하나만. 자, 그러면 그대로 그려볼게요. 자, 정소유 무슨 토지? 자, 누가 공동으로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 이게 뭐요? 매수인. 둘이 매매가 있었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소개했어요? 갑 개공. 개공 갑이 중개를 했어.
그럼 이제 을하고 병이 공동으로 매수했으니까 공유관계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갈게요.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이점은 을이 X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공유물 사용은 어떻게 해요? 지분은? 아니, 지분은 비율로 써요. 지분은 비율로. 지분은 비율로. 근데 이제 을이 전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분의 비율로 전부를 사용한 거 맞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편이요. 2번.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턱이 없는 거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 상황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공유물 관리는 아까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과반수요, 반수요? 반수. 그러니까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띠글. 을의 지분이 3분의 2죠. 과반수 넘어섰죠? 을은 X토지 특정 부분을 베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맞고. 자, 을과 병은 X토지를 5년 내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가 있다. 불분할 특약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몇 개? 4개 다 맞아요? 네. 그렇구나.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거래계약서 무슨 사항? 기재사항부터 끝들이까지요. 끝들이까지 할 거니까 경공매도 할 거니까 예습해 오세요.